지금 뭔가 2차 전지를 바닥권이고 뭔가 꿈틀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오늘 그쵸.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모두가 이 나오는 분들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하네. 왜냐하면 어제 앨범알인가요? 앨범을. 이 항상 발음이 꼬여갖고 앨범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죽여놨다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저점을 잡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단을 팍 깨고 장대 음봉이 났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장대 양봉으로 다시 말아 올려서 다음날 어저께죠 또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셀업체들도 지금 좋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딱 요 날입니다. 이날이 월요일인데 다들 그 실적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요 날 실적 발표 엄청 안 좋게 나왔잖아요. 주가가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졌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게 뭐 최악이지 않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으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찾으면 안 되나?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와서 세론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음봉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실적이지만 주가가 안 빠지네? 이 정도의 변동성으로 끝나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제가 그 전부터 이미 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것들 이게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이 2차 전지가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심리로 인해서 어떤 저항선을 돌파하고 말고 이런 얘기를 드렸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전고점이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걸 뚫어낸 겁니다. 그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저점을 잡아줬던 이런 저항 자리였거든요. 저항 자리를 여기를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 이런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살짝 이탈시켰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수염 달고 살짝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가격대 부근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단 부근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위에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팍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러면서 딱 정확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정확할 것 같으면 이게 다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깨지면 손절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투매를 받아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맞아지겠냐고요. 그래서 뭐 어떤 정확하게 이 가격단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0%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으면 저점 깨지면 손절하는 사람 나오는 거고 또 그거 받아서 올리는 사람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밴드대에서의 깨고 바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깨고 그냥 반등 주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항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보시면 요렇게 그 전저점 자리 이런 구간을 깼다가 지금 올라왔죠. 올라와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중요한 가격단이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돌파가 나온 거고 에코프로는 아직 돌파가 안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빗금으로의 저항자리 이 두 개의 파동의 고점이 있잖아요. 파동의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면 선이 만들어져요. 그 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뭐 한번 제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멋진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어디서 이야기를 드렸냐?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때가 바로 요 5일선을 돌파한 요 날이었습니다. 이게 7월 1일이었어요. 딱 7월 1일자. 그날 바이오주들 다 가고 2차 전지들 급등을 하는데 이거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나?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사면 손절이 굉장히 짧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요 위에서 급등 나올 때 요 저항에서 샀으면 이거 만약 여기 깨지는데 손절하면 17%예요. 이거 진짜 큰 손절이거든요. 그렇지. 비중을 실었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밴드대를 어디로 얘기를 드렸냐면 요런 구간에서 사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요때 한번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하나 섰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이런 구간을 잡는 겁니다. 이런 구간.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눌림이 나오다가 올려주는 게 베스트한 거예요. 물론 뭐 여기까지 나왔다가 가면 더 싸게 사는 거 아니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맞는 말이긴 해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맞아요. 그런데 요 올라가는 걸 이만큼이나 되돌려 버리면 글쎄요. 다른 것들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아니 그래서 그 에코프로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를 모르겠네. 그 실적 발표가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LG 어제 엔솔처럼 그 지난번 LG 엔솔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면서 뭔가 이제 3분기는 괜찮아지겠지에 대한 기대감들 네네. 이런 것들로 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 시점쯤에 다른 2차 전지 셀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가면 다 같이 갈 건데 얘네들이 뭐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보고서가 탁 나온다. 그럼 일시적으로 팍 급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이던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 ESS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ESS 뭐 케이싱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이 그렇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배터리예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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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아니고 그 배터리가 결국은 뭐 양극재 들어가야 되고 음극재 그렇지. 들어가야 되고 뭐 삼원계 쓰는 LFP냐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배터리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큰 틀에서 ESS도 그런 기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AI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뭐 원전 짓는데 발전소 짓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태양광 짓는 게 가장 빠르고 그거 연결해서 쓰려면 ESS 필요하다. 지금 테슬라 아까 좀 전에 자료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나와갖고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나오신 분들이 다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어. 그러면 제가 이제 타이밍을 얘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런 시간을 만든 거니까 나와서 정보는 얘기 안 하고 차트 얘기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룰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제가 뭐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뉴스 떠드는 게 더 쉬워요. 쉽지 않아. 그것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어렵죠. 근데 이거보다 쉽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제 노하우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근데, 뭐 맞아. 근데 그러한 게 좀 필요할 것도 같아. 근데 하여튼 2차 전지는 참 민감한 종목이긴 해요. 맞아요. 전 작년 7월 이후로 2차 전지 매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작년 내내 욕 먹고 제가 빠져나가고 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저거 욕 많이 드실 텐데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바닥인 것 같다, 살만한 때인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다 망한 거 자꾸 그쵸. 좋게 얘기한다고 네. 또 욕 먹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안 맞나 봐 2차 전지가. 제가 한 5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욕 먹었을 때 한 300살까지 갔는데 요번에 한 500살, 한 1000살까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100%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어디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아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금리 인하 조금 이머징 마켓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미 뭐 올 초부터 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었는데 이게 좀 과속화 될 것인가. 그래서 요번 썸머 랠리를 한국장이 미국장 조정 조금 나오는 시점에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좀 덜 올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K 증시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단 내려놓고 봅시다. 그리고 어저께 큰 똥 하나 누가 쌌습니다. 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큰 푸. 아니 이게 보면 큰 풀을 큰 덩을 갖다가 이렇게 싸시는 종목들이 계속 쌓여 보면 이거는 사실 근데 보니까 어제 그 뉴스 나왔던 거 이제 10월쯤에 이 재신청을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요렇게 요번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 바로 재신청 안 하고 7월인데 재신청해서 뭐 7월 말이나 8월쯤에 안 하고
이게 10월쯤에 한다. 기사를 보시면 10월쯤에 한다라는 이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이 너무 길고 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HLB는 예전에 위암할 때 맞아. 2달 뒤에 재신청한다 했다가 어제 시간에 하한가 가가지고 네. 좀 걱정들이 많아 지금. 그거 안 했거든요.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해서 돈 안 낸다고 하고 주총에서 고니 형님이 야, 못 믿겠으면 나가라 이랬어요. 주주들한테. 팔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이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작전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뉴스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 외신에서 10일 날 어제가 11일이었잖아요. 10일 날 뉴스가 똑같은 게 이미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 늦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뉴스가 나온 거, 한가가 나오니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다가.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서 쭉 보니까 빠르면 10월이고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탁 생겨버린 거죠. 아, 그러게.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여기가 이제 갭 메웠잖아요. 갭 메운 저항이었기 때문에 또 내리면 또 사람들 던질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신용이나 이게 신용 미수 별로 안 되거든요. 증백이라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내려오면 또 사람들 손실 나고 손절하고 던지고 나면 속 받아가지고 또 한 번 더 해먹지 않겠나. 이 세력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바이오에서 자꾸 이러면 이쪽이 그렇지. 일시적으로는 그냥 뭐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네.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 보는 분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역시 바이오는 안 돼. 네. 불확실해. 이러한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신뢰가 사실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 성장 섹터는 사실 우리 뭐 합니다 했는데 아니네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게 뭐 철강 팔거나 아니면 뭐 금광산 캐가지고 금 팔고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기름 팔고 하는 회사들 딱 있는 거를 파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뭐 한가 나왔는데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일단 물리신 분들은 저는 10월까지 버텨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일단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요런 데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분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앞에 저항이 이래 있잖아요. 저항이 이 얼마나 많이 물려 있겠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났으면 여기 물려갖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뭐 물타기 해가지고 수익이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사면 되겠습니까? 이거 저항이니까 돌파하면 날아갈 거야. 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신고가를 좋아하는 게 차라리 네. 그걸 다 돌파했을 때가 저항이 낫다. 아예 없는 구간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갭을 메우는 구간에서는 파는 자리다. 남들 다 파는 자리에서 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극단의 위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남들이 다 팔고 나갔던가 아니면 이제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던가. 그래서 신고가 아니면 완전 바닥에서의 쌍바닥 자리. 그런 구간이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에코프로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 베팅을 했다라면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신고가 가는 거는 뭐 여러분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얘기 안 드려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S 일렉트릭이 뭐 또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또 신고가 지금 거의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지 봐야 될 거고, 뭐 LS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위에 좀 물려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손절 제 가격단을 깰랑말랑 그러다가 올려주셨거든요. 진짜 저 하루만 더 갔으면 팔았을 텐데.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 또 수익을 주셔가지고 어저께 이제 딱 잘 팔고 나왔고요. 뭐 더 갈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목표가 상향 21만 원 나왔던데 뭐 보유자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또 더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원전선 같은 것도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에 올랐던데 이런 저항단을 돌파하면서 이게 쌍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아직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저항인 거예요. 저항 자리 들어가면 사는 게 아닙니다. 파는 겁니다. 다 돌파한 이후에 사도 충분히 먹을 자리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의 공략은 여기 앞에 저항 가격이 4,500원 뭐 이렇게 밴드 때 있잖아요. 그러면 윗꼬리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런 저항을 갖다가 돌파할 거야라는 시점, 그런 구간에서 아니면 오늘 갭이 많이 떠서 요런 데서 시가가 형성되거나 요 아래에서 시작됐는데 요거 돌파하는 시점, 그런 구간에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서 돌파할 때는 흔들림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전력 설비가 다 간다 했을 때는 그런 그림이 저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뭐 앞에 요런 고점들 오면 판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존에 올라올 때 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하는 한마디가 그냥 허튼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그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 아,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님 빨리 안 들어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할 마음이 없었나 보지. 네. 자, 네이버인데, 네이버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들 나왔죠. 제가 지인들한테는 요거 그 주식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 때부터 야, 이거 이제 네이버 돌리는 갑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수, 물려있는 사람 추가 매수하고 이거 물타기해서 좀 길게 볼 사람들은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시점 2022년 10월에 만든 저점 구간에 16만 원 단위였습니다. 그때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이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떤 그 박스권 밴드 때 가격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이 2013년 10년 전에 네이버의 실적과 지금 실적이 같냐?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극단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극단. 이런 그 전저점 구간에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베팅을 해보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고점 돌파하고 여기 저점을 지지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깨버린다? 그러면 손절을 하는 거고, 이런 극단에 왔을 때 손절이 짧게 나갈 수 있는 구간 사보고 이거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발바닥 각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네이버 좋은 기업인 거 다들 알잖아요. 알지. 하락의 좋은 이유, 거는 알지. 네, 하락의 이유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빠진 건데,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타이밍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갈 때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신저가는 아니죠. 신저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신저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쌍바닥이 만들어지거나 쓰리바닥이 만들어지거나 이제 약간 W 형태의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의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돌아와서 또 욕먹겠지만 대왕고래 테마 저 일관성 있죠, 여러분? 빠졌다고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갈게 남았다.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44,000원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44,000원이 요 가격단인데 이거 저 손절 나갔거든요. 걸어놨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제 손절을 받아 먹고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손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시 사서 또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을 W자로 이렇게 딱 그 앞에 자를 이렇게 위에서 올려주면 제일 좋은데, 내리고 쌍바닥을 찍는 경우도 있고 이걸 더 깼다가 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탁 깼는데 이거를 바로 탁 들어 올린다? 그리고 이거 깰 때도 찝찝했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계속 사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이 차트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아는 거 그 기관에 이 운용하는 사람들이나 큰 손들이 모를까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 같은 건 안 봐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히 뭐 대왕고래 테마가 붙어 있는 이런 종목에서 가치 투자 아니잖아요. 차트 안 보고 할 수 있는 가치 투자도 아니고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프로예요. 선수들입니다. 그죠? 다 안단 말이죠. 이런 기술적인 기본적인 분석들을. 그러면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깨면 손절이 나온다.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물량을 내가 받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휩소라고 하는데 그런 휩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휩소들이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털립니다. 왜냐 이게 휩소일지 아닐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뭐 극단에 왔을 때 사보고 또 깨지면 잘라내고 다시 또 이게 살리네 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릴 것 같을 때 사는 거예요. 사갖고 이게 시세가 나왔으니까 또 수익 챙기고 그럼 여기 손실 난 거 빼고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갖고 뭐 돈을 버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잃지 않는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거다. 이게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우악 하고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지난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또 손절을 뭐 하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는 앞에 이런 어떤 그 박스권 흐름이라든지 상승 대비해서 이제 중심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단은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는 앞에 강했던 종목이고 재료가 살아있고 끼가 있으면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잘 하시는 큰 손들은 이거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올라갈 때 시세가 확 붙어요. 그런 거를 매매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게 돌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마 요 고점을 다시 저항자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한번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잔잔잔잔하게 또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흐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대형주단에서 하나 보면 요게 되겠죠. SKC.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 눌림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점단을 한 번씩 깨긴 했지만 이런 게 이제 휩쏜 거죠. 이런 게. 이거 물량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뺐다가 올린 겁니다. 쫙 올린 거고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저 아래에서 밑에서 이제 막 올라갈 때 보면 개미들 털어먹은 구간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 근데 뭐 그런 전저점 자리에서 탁 붙었는데 그 깬다 그러면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올리면 이거 털었구나 하고 붙어보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내가 손절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사? 내가 샀던 가격보다 높은데 어떻게 사? 이게 참 어려워. 이게 그 내 앞전에 했던 그 매수 매도가 이게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게 안 돼. 그냥 짜증 나서 그냥 안 보고 말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이거 다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짜증나면서도 하는데 한 3번 정도 그러면 저는 그 종목 2번 다시 안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일단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 그냥 이거를 그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어떤 현상을 읽으면서 그게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오면 다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 눌림이 나올 때 보시게 되면 어떤 분봉상에서의 흐름이 결국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리다가 극단의 전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가스공사와의 다른 점은 이걸 살짝 한번 이탈시켰다가 올린 거, 요거는 그대로 올린 거,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조정받다가 돌리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잡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쉬지 않고 떠든 것 같은데. 자, 7월 1일부터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어제 메타버스 진짜 오랜만에 불을 뿜더라고요. 아니 근데 뿜었어도 장중에 뉴프렉스 같은 거 봐. 13%까지 올라가다 결국 그냥 다 밀려버려. 윗골이 길게. 그게 이제 이게 바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역배열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바닥을 만드는 형태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어쨌든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겁니다. 금리 인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바닥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게임이 될지 건설이 될지 STO가 될지 또 새로운 테마가 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런 흐름에 좀 동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바닥권에서 탁탁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 이거 한 2, 3주 전부터 얘기 드렸죠. 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SK 뭐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DB 하이텍,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막 굵직굵직한 것들이 막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다고 이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어떤 그 바닥이 잘 만들어진 종목들이 새로운 또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가를 잘 보면 저점권에서도 매수를 해서 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